나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야. 이른 새벽, 선영은 여느 때처럼 민수의 출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싼 뒤 허공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거실에는 아들의 웃음소리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남편 정호의 무표정한 얼굴이 눈에 밟혔죠. 결혼 후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며느리 윤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잘 살면 됐지, 며느리는 격가지야. 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식탁에 앉아 아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만 올려놓았어요. 윤정이 조용히 치운 반찬들이 식탁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정호는 그런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TV를 켜고 자리를 피했죠. 선영의 눈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미 가족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의 방 문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숟가락 소리만 울렸어요. 선영은 윤정을 흘깃보며 흰 밥만 잔뜩 담긴 그릇을 눈치챘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잠깐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신문을 넘기며 음식이 짜다는 짧은 말만 남겼어요.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며느리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윤정이 출근길에 문을 세게 닫고 나간 후에도 선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속삭임을 삼켰어요. 그리고 주방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선영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어린 시절 내내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엔 남편도 며느리도 누구도 그녀의 세계에 없었죠. 민수가 아픈 날이면 학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헌신으로 이 가정을 지탱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새 집착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어요. 윤정의 무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선영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앨범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죠. 아들만 있으면 돼. 그날 저녁 윤정은 늦게까지 퇴근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 며느리를 탓했죠.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 대신 두 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중얼거렸어요. 선영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히 닫혀갔어요. 그날 밤 민수는 윤정을 기다리다 지쳐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확신했죠. 그래,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건 아들뿐이야. 윤정은 주말마다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선영은 멀찍이 서서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칼질 하나에도 트집을 잡으며 음식간을 몰래 다시 맞췄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냉랭한 공기를 만들었죠. 민수는 그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윤정은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어요. 선영은 그 모습에 요즘 며느리들은 인내가 없다며 속으로 단정했습니다. 정호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싸움을 피했어요.
주방 창문에는 흐린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여인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윤정은 그 곁에서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어요.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과 아내의 표정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죠. 윤정은 결혼 초의 웃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떠올렸습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틀며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 소음 속에서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밤이 깊자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윤정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손끝으로 식탁을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식지 않은 분노와 허무함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윤정은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퀭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윤정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왜 항상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컵을 꼭 쥐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따로 살아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히 짐을 싸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은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선영은 인기척을 느끼고 나와서 며느리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막아섰죠.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가볍게 인사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선영은 아들을 붙잡고 저 여자는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집안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먼지를 털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TV 소리만 커져갔고 그 안에서 선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정의 방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그녀의 부재를 알리는 듯했죠. 선영은 그날 처음으로 집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선영은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피로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청소와 요리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정우가 놀라 달려왔지만 선영은 괜찮다는 손짓만 했어요. 민수는 그날도 퇴근하지 않았고 선영은 혼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어린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는 마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어둠이 덮쳤습니다. 선영은 하얀 천장 아래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는 정호가 앉아 있었고 민수는 퀭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 초기 증세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침묵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떨궜죠. 그날 밤 민수는 병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윤정이 없는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올가매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의식이 희미한 채로 가족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듯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병원 퇴원 후 선영은 집 안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간병을 도왔고 민수는 퇴근 후에도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가끔 윤정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거실의 사진들 속에는 웃는 얼굴의 가족이 있었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었죠. 민수는 술에 취한 채 이게 다 내 탓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부축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미약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요. 늦겨울 오후 병원 복도에 윤정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 선영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머뭇거리다 선영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닿자 선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물컵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가져다 주었죠. 그 순간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재활치료 중 휠체어에 앉아 정우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선영은 평생 자신이 이 집을 지탱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모두를 옥죄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신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손을 덮어주었죠. 그 온기가 오래된 벽처럼 차가운 마음을 녹였어요. 선영은 머릿속에 윤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선영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퇴원 후 윤정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공기처럼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문 앞에 보이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민수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르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선영은 손끝을 떨며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편지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단 2줄이 적혀 있었죠. 윤정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자리에 물컵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당의 목련이 흰 꽃을 피웠습니다. 선영은 휠체어를 밀며 마당 한가운데 멈췄어요. 햇살 아래서 윤정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민수는 두 여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는 낡은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흰 꽃잎이 선영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꽃잎을 살며시 집어들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붙잡지 않겠다고요. 그날 오랜 어둠 속에 있던 가족에게 작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와 아내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고 부모님을 주말마다 모시기로 했어요. 처음엔 선영이 반대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그 결정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 서려 한다는 걸 느꼈죠. 정호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은 오래된 사슬을 끊는 조용한 선언이었어요. 윤정은 퇴근 후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엔 차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어요. 선영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예전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손수 준비한 차를 내놓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오랜 미움이 조금씩 풀려나감을 느꼈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았죠. 그녀는 선영의 찻잔에 물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 잔이 두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흰 카네이션 한 송이를 샀어요. 다음 날 아침 그 꽃을 어머니의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은 꽃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정이 준비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짧은 글귀 속엔 함께 살아가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가가 젖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다시 가족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영은 윤정이 만든 된장찌개를 조용히 떠먹었어요. 정호는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어 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아무 말이 없어도 모두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세 개의 밥그릇이 오랜만에 꽉 차 보였죠. 선영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는 거였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너졌던 가족의 집에 오랜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해가 지나 마당의 목련나무는 한층 더 자라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이했어요. 머리칼엔 흰빛이 더 짙어졌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윤정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짓고 정원을 돌봤어요. 민수는 출근 전마다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짧은 안부를 전했습니다. 정호는 라디오를 들으며 함께 웃었죠. 예전엔 숨막히던 집이 이제는 따뜻한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목련잎을 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거실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누구보다 밝았어요. 윤정은 그 옆에, 민수는 그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손을 포개고 미소를 머금었죠. 그 사진은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 피어난 기억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며 짧게 숨을 고르곤 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햇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임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이 망가뜨렸던 그 웃음을 이제는 온전히 품고 싶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선영의 지난 날이 천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윤정은 선영의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엔 민수와 윤정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엔 짧은 문장들이 단정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윤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엔 선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먼 곳으로 떠났지만 그 사랑의 흔적은 남아 있었죠. 창밖엔 목련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날 집안엔 조용한 눈물이 흐르며 따뜻한 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은 마당의 목련나무 아래에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 위엔 선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내려와 사진 위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윤정은 차를 한 잔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온기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죠. 윤정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마당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 빛은 마치 오래전 그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했습니다.